네, 4월의 전략도 스페셜 원 시간에서 함께 챙겨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일단 4월의 시작이 좀 긍정적으로 끊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전 한 줄평은 연준의 속내는 알았지만 시장은 내일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좀 휴정하는 동안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고 PC의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 시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 줄평 그대로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금요일날 굿프라이데이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선물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PC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근데 투심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은 역시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공개 자료가 이제 CPI, 연준이 가장 이제 눈여겨서 보는 자료가 PC인데요. 재화나 상품 부분에 관한 소비 지출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이 끝까지 이제,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준의 어떤 스탠스와는 좀 다르게 미국 증시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배당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또 저는 어떤 관습이나 습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경기가 어렵죠. 미국 시장도 늘 고용을 해고하고 있고 레귤러직들 특히. 그런데도 요즘에 돈 없다고 예전처럼 밥 굶고 그런 시절이 아니죠. 특히나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파트에 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경기 어렵다고 운동 끊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서비스에 대한 지출들이 좀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좀 알았나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 지난번 FOMC 때 결국은 저희의 예상을 뒤엎고 매파적인 어떤 발언이나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저는 사실 재확인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금리 인하 3번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줬죠. 그런데 막상 이제 PC가 나오고 나서 보니 안에 코어 PC까지 좀 들어가서 보니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3번 한 것을 재확인시켜준 이유가 있었구나. 미국 경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늘 말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부터 골디락스까지 계속적으로 의견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키는 이제 PC는 나왔기 때문에 다음 키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진행되는 고용 지표. 고용도 너무 충격파로 급감하면 안 되겠죠. 완만하게 내려가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시장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차 발생 때문에 충격파가 너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완만하게 내려가길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실업률이 좀 3.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런 말이 쉽지 않은데 미국의 고용이나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올수록 증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차 발생에 대한 조정이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중추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여러 데이터나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면 미국은 서두를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를. 단지 이제 연동 관계가 좀 어렵고 다음 공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고용 지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CPI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CPI까지 삐걱거리게 되면 금리 인하 정말 이제 확인입니다. 확인이고요. 단지 요즘에 연동 관계가 이제 쉽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좀 뜻하는 것 같고요. 지금 오랜만에 이제 저도 골드를 좀 봤는데 좀 선반영되는 것 같아요. 안전자산으로 가장 대표되는 게 이제 결국은 파생해서 봤을 때 달러인데요. 달러가 결국은 골드와의 연동 관계를 좀 갖게 됩니다.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인하로 좀 간다면 골드는 더 고공행진할 공산이 큰데 지금은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시가 조금 조정받지 않겠느냐, 달러 인덱스가 나중에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골드가 좀 부각되는데요. 문제는 단기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전략이 쉽지 않습니다. 안전자산도 같이 가고 위험자산까지 더불어서 같이 가는 이 시장의 증시가 무엇일까? 어찌됐건 오늘 좀 편안한 마음인 것은 PC가 별로 안 좋게 나왔구나. 연준이 알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변수를 조금 더 상방 우위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오늘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사실은 오늘 증시가 좀 뜰 줄 알았습니다. 코스피 차트 모습인데 지금 2800선이 이제 결국은 딱 그 고점 가격 라인이죠. 3월이긴 이제 4월 1일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 쪽은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여전히 상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늘도 양봉 플레이가 좀 이루어지고 PC에 대한 투심이 우호적으로 시장 자체의 증시에 좀 반영이 된다면 내일도 시장은 좋을 것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공략 포인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눌림목 뒤에 괜찮을 것이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가 눌림목 뒤에 괜찮을 것이냐, 다 괜찮지만 역시나 지금 증시는 지분율이 비슷해졌던 과정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좀 우위에 서고 있고요. 오늘 시장 자체를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수가 지지부진을 할수록 소외주들 계속 그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피부 미용 한번 다뤘는데 오늘 화장품 피부 미용까지 좀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역시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은 주도주를 뭐 70, 80 정도 배치하시고 소외주 내지는 해치를 10%, 20% 배치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정답인 것 같고요. 단지 난이도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후의 지표들을 좀 아시려면 고용지표, 미국에서 오는 3일에 발표되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또 PCE 미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 뉴욕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섹터별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섹터 어디서 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재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잘 가는 섹터들 가운데선 중국 소비재 그리고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빼놓지 않고 주도주에 대한 설명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 수출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수출 흑자 실적 검증은 확인되어 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주여가지고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해석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수출 실적이 어떻게 무역 수지가 실적으로 반영되고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린다면 관세청에서 매달 1일 날 원래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반칙도 썼습니다. 뭐 갑자기 중간중간 20일에 막 급격하게 이제 자료 내놓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 매달 내는 무역 수지 개선폭에 따라서 그것이 석 달로 분기로 합쳐지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구나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주가가 실적이나 밸류, 기술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주식의 본질은 그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또 실적 접근 포인트로 종목을 잡았을 때 실적이 당연히 개선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파트인데, 반도체는 수출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쓰고 있고요. 실적 검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뭐 이제 탑 전략을 봤을 때 중추적인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이번 주에 이제 쌍두마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 선반영된 파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는 당연히 딜앤낸드는 당연히 좋아져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HBM에 대한 참 고부가 가치 상품인데요. 거기에 대한 마진율은 양사가 절대 밝히지 않을 겁니다. 밝히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IT 가전부터 뭐 휴대폰, 반도체까지 있는데 반도체의 직관적으로 어느 부분이 정말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낸드와 디램이 정통 쪽이 뭐 조금 뭐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부침은 있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확실히 정통 디램과 낸드가 개선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HBM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부터 좀 반영되거든요. 한종희 부회장께서는 이제 2분기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호실적은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AI 반도체 우리가 지금은 이제 확장의 시대, 작년에 이제 개화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 여러 CEO들이나 유수의 유명한 분들이 미국의 AI 확장의 시대라고 검증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그 확장의 시대에서 발맞춰 가고 있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데이터 센터 앞으로 구축 프로젝트 하겠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아주 확인된 건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하겠다. 만약에 실시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평이었고요. 주가 차트 좀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제 83,300원. 저는 단기적으로 85,000원까지는 수직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수직 상승 가는데 슬슬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내일 미국 시장 투심이 확인되면 더 갈 거고요. 여전히 목표가 92,000원에 대한 것은 변함없습니다. 뭐 이번 달 도달할지, 뭐 하반기에 도달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방 우위에 높은 확률을 갖고 있다. 정리해드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장비 종목들이 이제 계속 고점인데 매매 포인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장비 종목들이 고점 아니다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장비 종목들이 대신 고점이면 주가가 안 가는 것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고점이라도 주가는 가죠. 반대로 주가가 저점이라고 해서 지하 10층인데 20층 없느냐? 20층도 있죠. 네. 주식의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고점인데 내가 계속 끌고 갈지, 여기서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서 매매를 하실지는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제시는 해드립니다만은 누가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뭐 한미반도체만 보더라도 저는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 단지 주가가 더 갈 확률이 있느냐? 더 있죠. 네, 삼성전자까지 한미반도체를 간택한다면 더 주가는 가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각도를 봤을 때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각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장비단에서 오전에 딱 시작했을 때 소재 부품단까지 뭔가 전이가 됩니다. 요즘에 시각 쪽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구도인데 힘이 좀 빠졌어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일단 패키징 쪽은 건너뛰고요. 지금 패키징은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HBM 패키징 하겠다고 나와서 내용이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이 우위에 쓰고 있다. 하나마이크론 모습인데 이게 맞고요. 매물대가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되는 것이 거래량이 계속 솟아줘야 되고, 지금은 정통 디램과 낸드나 HBM의 이제 부생 요소 내지는 파생 요소인 것 같은데 거기는 계속 분위기 괜찮습니다. 금요일날 썰브레인 좋았죠, 여러분들. 오늘도 약보합고긴 한데 나쁘지 않고요. 동진도 요즘 슬러리 타고 분위기 좋은데 동진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도 2%대 상승, 5만 원대 이제 좀 마디가 저항을 받고 있죠. 보유자분들 잘 향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규는 뭐 눌림목 기다리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들 오전에 또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특히나 뭐 PCB들 쪽이 좀 좋았는데 지금 뭐 PCB는 제가 봤을 때 3월 달에 주주총회들이 좀 끝나면서 부각된 거고요. 뭐 특별하게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FC, BGA냐, 기판의 검사 장비 쪽이냐, 이 부분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단지 기판 쪽도 기술적 접근할 것이냐, 뭐 패턴 접근할 것이냐. 기판 쪽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본적 분석상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어찌됐건 엔비디아로 촉발됐던 FC, BGA는 분명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그 소재 부품 갈 때 이제 저가 매수 공략이 아직도 유효할 것이냐, 유효합니다. 네. 오늘 뭐 중소형 종목들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요. 온디바이스 AI로 갔던 리노공업도 움직이고, 뭐 오늘 또 삼성전기도 움직입니다. 정말 무겁죠, 삼성전기. 근데 올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제 대형주니까 주가가 빠르지 않죠. 그래서 공략 포인트. 내가 어디 지금 공략하고 있다. 나는 수율 공략한다. 나는 발열 공략한다. 나는 반도체의 HBM의 어떤 파생 요소, 뭐 CMP 내지는 세정, 슬러리 공략한다. 정통 디램, 낸드가 좋아지면서 부품 소재 공략한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무슨 결정을 했나요? 아직까지 TC 본도를 할지 하이브리드 본도를 할지 결정된 바가 없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TC 본도를 결정하게 된다면 한미반도체는 더 주가가 불을 뿜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그건 선택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 하실 분 후발주자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해서 들어가 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역시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장비를 공략하느냐, 소재 부품을 가느냐, 이에 따라서 공략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드린 힌트들 이용해서 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제약바이오 섹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형주는 쉬고 중소형주는 지속적인 반락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대형주랑 중소형 종목들 오늘 약간씩 주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는 오늘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지수가 오늘 보시면 투자 장합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청자분들 환율 좀 보시죠. 오늘 실시간 환율이 1347원이고요. 위치 자체도 싹
유쾌하지 못하죠. 원달러 환율인데 박스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지금 1347원이라서 불안불안합니다. 계속 이제 금리부터 연동 관계죠. 뭐 달러 인덱스, 골드, 증시, 위험자산, 채권 수익률, 채권, 원달러 환율 다 이어지는 쪽인데 독특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외국인들 현물에 수급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코스피 지금 1000억대를 밀어 땡기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봤을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반도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느냐, 버블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이미 실적으로 증명이 엔비디아부터 계속 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열일 수는 있어도 실체가 없는 버블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반도체 파트가 그 재평가 국면에서 실적으로 이제 확인되어가는 그런 구도인데 단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으니까 반대로 현물을 환차선으로 얹고 삽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죠. 대신 오늘 선물을 찍어 누릅니다. 2,700 계약을 지금 찍어 누르는데 결국은 증시가 더 못 가게 막고 있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현상이고 웬만하면 외국인들이 이럴 때 현물 잘 안 사고 선물 사죠, 여러분들. 선물 사는데 반대로 지금 현물을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이제 지수는 더 뽑아 올리면 안 되니까 오늘 제약바이오로 쉬는 겁니다. 삼바가 이제 모습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쉬고요. 어찌됐건 금리 인하로 갈수록 최대어는 이쪽 섹터가 맞는데 아직 확인 사살은 안 됐죠. 6월에 할지 뭐 7월에 할지 8월에 할지 알 수 없고요. 연준이 끝까지 그 펜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남은 라스트 카드이기 때문에 숨길 겁니다. 그것까지 오픈해가지고 6월에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유 시장을 보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숨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 단위 반도체로 대형주 수급이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 안에서만 반락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 시장 대비 주도주 안에서 나쁘지 않다. 이 시간에 추천드렸던 이제 대웅제약 먼저 보시죠. 제가 추천을 해봤으니까 완만하게 계속 상승이고요. 우상향. 그리고 오늘 유한영행 같은 종목들 나쁘지 않거든요. 중견 제약업체죠. 특징이 오늘 한미약품은 쉬지만 한미약품은 최근에 또 뭐 모자지간에 조금 그런 뉴스가 있었고 가족사는 뭐 방송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중견업체가 좀 가고 있고 대형주로 반도체가 수급이 쏠리는 동안 쉬어가지만 중소형주들 퍼포먼스 나오는 쪽 AACR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주가는 선반영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ACR을 보지 마시고 이제 아스코를 보면서 4월이니까 2달 뒤면 아스코가 오지 않습니까?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심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고점 매도가 되고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주가 좀 올랐거든요. 4.6%대 올랐다가 지금 38,600원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도 강세입니다. ST팜 모습이고요. 지금 2.9%. 그리고 뭐 소형주 눌림목 반등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 이건 대봉 LS인데 최근에 이제 비만 타고 좀 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반락이 이제 진행됩니다. 이제 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안정감으로 중견 제약업체 할 것이냐, 퍼포먼스냐, 안정감이냐, 모멘텀 접근이냐, 실적 접근이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좀 접근 요소를 선별화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투자하실 때는요, 접근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투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따른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주도주들 외에도 중국이나 이 소비재 관련 종목들, 항공, 여행, 뭐 그리고 이외에도 좀 관련 섹터들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름이 오는구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계절적인 요소랑 좀 관련이 있을지 중국이나 소비재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세요. 네, 뭐 이제 여름도 오고 뭐 국제유학 수요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귀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 어려운데 여행 가시는 분들 많고요. 이 시간에 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소외주 쪽에서 화장품도 뭐 조금 다뤄봤고요. 코스맥스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다뤄봤고요. 직접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재는 다루지 않았었는데 중국 관련 소비자 안에서 지금 선별화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긴 관점 스윙으로 이렇게 좀 끼워 두셔라. 국제유격 수요가 올라가고 어찌됐건 중국이 지금
양에는 뭐 그렇게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부동산 안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사실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국제여객 수요 증가, 코로나 이전으로 관광객 회귀. 결국은 그러면 중국 소비자 중에서 힘이 있는 데가 어딜까?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컨텐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좀 힘이 없을 것 같고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인 것 같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비올이 계속적으로 지금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오늘 지금 8%대 반등이고요. 뒤에서 지금 오늘 제이시스 메디컬 두 자릿수대 반등이고요. 이쪽들이 다 특징이 영업이익률이 좋죠. 오늘 클래시스가 좀 무거워서 쉬기는 합니다만은 바로바로 움직이진 않아요. 4%대 반등인데 그래도 소외주 안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짱짱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 측면은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호신 호텔신라 이런 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여름 오면서 국제여객 수요 증가하고 와서 면세점 들려서 면세품 사고 와서 성형외과 가서 성형 받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고 그 다음에 관광 수요 증가니 롯데관광 개발까지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정하시고 오늘 지난번에 들고 왔던 파라다이스도 오늘 6%대 반등입니다. 사실은 뭐 오늘 주도주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짧은 관점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뭐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데 같은데 뭐 어찌됐건 지금 카지노 매출은 역대급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소외주를 할 때 비중을 몇 프로 정도로 할 것이냐 전체 계좌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름까지는 좀 랠리를 타지 않겠느냐 소외주 안에서는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 그러니까 지수가 2800 넘어서 고공행진 하게 되면 소외주 쉬는 거고요.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소외주 해지 종목들이 살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관점 유지가 필요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외주에 대한 해지 전략이 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소비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보시면서 택해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서린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에어글로 좀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서린바이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바텀 전략으로 기업은 그냥 딱 황사 관련주 우리 앵커님이 지금 말씀했던 부분이 공기청정기 부분이거든요. 요즘 이제 중국이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세먼지 많고요. 미세먼지 높습니다. 계절주죠. 슬슬 여름 오면서 이제 봄 오고 막 황사 불고 이 회사가 이제 황사 관련주기도 하고요. 기능성 이제 메디칼, 코스메틱도 에스테틱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대기 오염, 저감, 바이오 필터 이런 시스템 개발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회사도 괜찮습니다. 네, 실적 기반이 없는 종목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흑자는 계속 써가는 쪽이고 뭐 이 주 부채 비율 33%면 이 정도면 회사 그래도 관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유보율 1800%대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뭐 황사 관련주들이 이제 선택의 몫이죠, 시청자분들. 네. 미세먼지 좀 많이 불고 친환경 대기오염 불고 기술적 위치 괜찮으면 한번 붙어볼 만 하겠다. 이럴 때 접근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 채우겠습니다. 손절가 9,30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상단으로는 11,800원 목표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비교적 또 탄탄한 상황 속에서 봄철에도 황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플레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린바이오 일단은 손절가 9,300원 조금 짧게 대응하시면서 목표가 11,8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전략들 잘 참고해서 투자 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